다함수 fx가 있다. 거기에 누군가는 멘트가 막 써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잘 참고하고 fx가 6,0을 지나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x 위에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일단 6,0을 지나니까 f6은 0이에요. 처음 시작. 두 번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가 다음과 같아요. a 3승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랑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g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때 다음 표현해볼까? 이거지, 그치? 그럼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요거 fx가 x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뭐 무방하잖아, 그치? 시작은 요렇게. 다시 gx 정의 한번 해볼까? gx가 누구냐면은 요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fx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찾고자 하는 건 gx가 아니라 g'x에 대한 이야기지.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x-6에다가 fx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했더니 이렇게 좋아.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선생님 f'x 아까 구해놨으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니까 fx 물론 쓸 수 있지. 적분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그치? 갑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리미트 x가 6으로 막 가. 그때 야 이거 선생님 이게 분리할 건데 x-6 이거 뭐야? 부정형. x-3은 정형. 냅도 부정형. 그치? 갑니다. 분자는 g'x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얘가 싫어. 봐봐. 첫 번째는 얘 먼저 요건 이렇게 실을 거야. 부정형 fx 에다가 곱하기 정형 이렇게 실을 거고 다시 뒤에 똑같이 해요. 선생님 요거 인수분해 잘 돼요. 여서 플러스 부정형 곱하기 x 요까지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는 x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됐지? 이제 분리하자. 분리. 선생님 요거는 리미트 x가 6으로 막 가까이 갈 때 정형 부정형 분리 x-6분의 fx까지가 일단 부정형이고 곱하기 x-3분의 2x-6이 정형 이렇게 다시 뒤에 있는 애 똑같이 가요. 플러스 야 근데 이거 귀찮잖아. 얘는 이렇게 약분시키자 했더니 뒤에는 뭐밖에 안 남아? 정형밖에 안 남아. x-3분의 x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라고 해서 이렇게밖에 안 남아. 됐지? 그럼 이야기하자. 선생님 요거 몰라. 아까 fx 못 구하는데 왜 적분 못해서. 지만 f6이 뭐냐면 어차피 0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지? f'6 나머지는 니네가 알았어. f'6 곱하기 뭐 뒤에 정형에다 플러스 뒤에 정형 해갖고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다. 그럼 f'6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여기다가 6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f'6 이렇게 뭐 계산 니네가 잘하니까 6의 3승 마이너스 4 곱하기 6에다가 4만치 빼면은 결과다. 216에다가 뭐 이렇게 연산하면 되겠지, 그치? 어떤지 알겠지? 뭐 이제 다음에 잘 맞추면 되지. 9번. 9번은 선생님이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냐면은 문제를 쫙 읽다 보잖아. 민정아, 그지? 쫙 읽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 포인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쫙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럼 모든 실수 쫙 성립한다에 얘가 뭐예요? 항등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항등식. 이렇게. 그치? 가볼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x 곱하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f'x에다가 더하기 fx를 막 더했더니 이 결과가 다음과 같아. 4x 3승 뭐 유추해볼 수는 있지. 플러스 6x에다가 플러스 5야. 거기다가 잘했어 이렇게 쓰려다가 선생님이 참았는데 이렇게 쓴다 했죠. 선생님 이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니까 그 누군가는 x n승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했다. 그지? 그 수연이 아니야?
몰라. 아님 말고 도형인가? AK 있다. 그래서 요거니까 선생님 요 미분해 봤더니 f 프라임 x가 지금 뭐 하는 건 차수 찾기 하고 있는 거지? n 곱하기 x의 n-1승이고 뒤에는 일단 관심이 없어요. 가장 높은 차수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좌변 계산해. 여기에다 x 곱했다. 그럼 몇 차? n차? 개수는 n. 여기 뭐야? n차? 개수는 1. 두 개를 더했어요. n차야. 몰라? n차. 근데 개수가 뭐예요? n 플러스 1 곱하기 x n승이다. 뭐 뒤에는 관심이 일단 없습니다. 근데 얘가 여긴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를 봐도 비교가 되고 차수를 봐도 비교가 되네. 그래서 n값이 얼마냐면 3이다. 이제 노가다를 막 시작할 건데 선생님 다시 민정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뭐라 했지? 항등식이니까 오케이 좋아. fx는 어떻게 놓냐면은 이렇게 놉니다. 최고차의 개수 1 x3승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야. 그리고 f 프라임 x는 그냥 막가 요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2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하고 집어넣어. 항등식 불면 답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다시 9번 12번 갑니다. 12번 그치 현서야? 현서뿐만 아니네? 이게 좀 이게 지겨울 만도 한데 그지? 이제 좀 지겨워졌어. 다음 시간에 꼭 맞춰서 이제 이게 좀 빠졌으면 좋겠다 문제. 12번 갑니다. 천천히 다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틀린 문제 해설할 때는 대충 하고 지나갔는데 다 할게. 다항함수 fx고 다항 fx다. 그럼 얘는 첫 번째 관점. 선생님 이거는 차수를 다 개수 차수 다 결정할 수 있는 fx가 뭐야를 결정할 수 있는 식을 주기 위해서 다항함수라고 하기도 해요. 그치? 그럼 이 케이스는 민정이한테 저번 시간에 막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이 되냐면은 가장 높은 차수가 결정이 될 때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높은 차수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은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결정하는 거 아니면 뭐지? 이거는 그냥 연속이고 뭐 미분이 가능하다. 이 정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다항함수다. 어떤 건지는 봐야 되겠지, 그치? 여기 갑니다. 문제에서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첫 번째 조건 이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여기 현재 하는 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극한 파트지, 극한 파트? 극한이다. 선생님, 요거예요. 리미트 x가 0 갈 때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f0는 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누구든 뭔 상관이야. 리미트 네모가 0가. 그때 네모분의 f 네모도 역시 얼마냐면은 동일하게 3이 된다. 여기까지 그치? 같이 가져가고 다시 갑니다. 뒤에 거, 그 다음 거.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간대요. 그때 분모 x-1분의 분자 똑같이 fx인데 이 결과는 뭐야? 4야 4. 얘도 0분의 0꼴 이어야 하네. 그래서 f1이 얼마냐면은 0이야. 여기까지? 물론 얘도 뭐 네모로 표현해갖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관심은 없다. 문제 풀러 갑시다. 문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가요. 그때 분모가 누구냐면 x-1이고 분자가 누구냐면 f 합성 fx인데 나 요거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갈 때 기준은 누가 기준이야? 복잡한 애가 무조건 기준이야. 선생님 다른 풀이도 보여줄게. 기준이야 기준. 그래서 이건 선생님 f x가 1로 가잖아? 그 얘가 어디로 가지? 0 간다며 아까 전에. 그치? 네모 fx. 얘도 뭐야? 네모. 그럼 x가 1을 가잖아? 그럼 네모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요. 이렇게. 에다가 내가 지금 요 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모에 얘를 곱해줬으니까 분자에 똑같이 fx를 곱해줘야 되고 원래 x-1이라는 애가 있대요. 그치? 고려해봤더니
얘가 리미트 네모가 0 갈 때 얘네? 그래서 얼마야? 3이야 3. 얘는 x가 1 갈 때 얘네 얼마야? 4입니다. 그래서 얘는 곱했더니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배웠잖아, 그치? 미분도 하고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미분을 배우고 나면 나 절대 안 틀릴 줄 알았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했네. 아무튼 뭐 이거야. 첫 번째 다시 갑니다. 미분을 배웠다. 이 분홍이로 갑니다. 선생님 F형은 0이래요. 또 F'제로는 얼마예요? 4입니다. 선생님 F1은 0이래요. F'1은 얼마예요? 4입니다. 선생님 전 시간에 막 이거 쓰지 마. 근데 다항 함수는 무적이야 라고 했잖아? 그치? 뭐 쓰면 돼? 로피탈 쓰면 돼. 귀찮잖아. 그치? 자, 선생님 요거는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갈 때 분모 미분했던 1이네. 분자는 합성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줬지, 그치? 속의 걸 하나의 변수라고 본다. 그 다음에 미분해요. f' 변수에다가 그 변수를 미분해서 뒤에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지? 얘는 f', f1 곱하기 f'1이야. 이렇게? 근데 f1이 얼마야? 0이야, 0. 그래서 얘는 f' 0 곱하기 f'1과 같습니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여기에 이제 로피탈이나 이것저것 막 배운 상태에서는 분홍이 푸는 게 훨씬 편하겠지? 다음 시간에 시험에 또 나와. 이거 어쩔 수 없어. 될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나와. 잘 배운 사람들 이제 로피탈로 그냥 풀고 끝내십시오. 나는 오리지널이 좋아 해갖고 이제 오리지널을 막 이제 열심히 푼다니까. 다시 14번 갑니다. 야, 그만하자. 하자. PRQ, 요거, 뭘로 할까? PRQ? 일단 가볼게요. 여기 있는 14번. 야, 이제 이 유사문항이 없어. 다 떨어졌어. 똑같은 거 중에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요 세로의 길이가 1이래. 요거 1이고, 이 접었다. 그래서 이렇게 접혔다. 얘 수직이다. 여기 접었다. 당연하지, 그지? 여기 있는 요 점이 P점, 여기 R점, 다 필요 없죠, 이 Q점. 그치? 그리고, 야, 문제 줬네, X를? 이거 X야. 뭐 구하래? PQR. 여기 넓이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다. 갑니다. 가보자. 출발. 도영아. 도입, 시작. 네가 한 걸, 잘못 집었다. 뭐야? 한 명 빼고 다 틀렸네? 저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리오나, 도입 시작 찍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할게. 뭐든 다 되거든. Y. 뭐가 Y인데? 밑에 Y. 선생님 옛날에 처음 풀어줬던 거네, 그지? Y 이렇게? 가. 출발, 이거 Y. Q에서 Y 활용해야 되니까 쭉 수세발 내렸어. 이건 뭐냐면은, Y-X. 고, 얘 접었다. 얘 Y고, 얘 얼마? 1입니다. 이렇게 해지, 그지? 가자. 그럼 선생님, 요거, Y를 X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보자. 얘는 피타고라스 Y제곱은 Y-X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분배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과 같습니다. 속어 넘어가. Y를 X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2X로 나눴더니 Y는 얼마? 2분의 X에다가 플러스 2X분의 1과 같아요. 됐다. 이렇게. 오케이, 출발. X, Y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Y 구했잖아. 또 뭐 구해? 얘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또 A 이렇게? 오케이. 뭐 시킨 대로 가기로 했으니까 A로 둡니다. 되게 좋아하네. 아무튼 이거 A. 그렇지? 저거 올렸잖아? 이거 A. 지금 온갖 쓸 수 있는 거는 리은이가 다 쓰고 있는 거야. 하나 빼고.
닮음 빼고 나는 닮음을 꼭 해야 돼 했는데 닮음 빼고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튼 요거 A. A잖아. 근데 어떻게든 풀면 돼. 괜찮아. A. 그럼 요건 누구냐면은 1-A. A도 X로 표현하자. 그치? 피타고라스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용했더니 A 제곱은 1-A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이고 나는 다 필요 없고 A를 X로 표현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X 제곱이에요. 속어. 2A 넘어가. 2 나눠. 그랬던 A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이다. 됐네. 그 문제에서 표현했잖아?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넓이를 SX라고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SX는 표현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엄청 화려하네. 그치? 높이에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Y 2분의 X 더하기 2X분의 1 곱하기 A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됐지? 선생님 다른 거 다시 얘기해 줄게. 수연이가 저 짝대기를 쫙 그어놨어. 그치? 그치? 짝대기로 갑니다. 이렇게 그었다. 그럼 뭐가 닮았지? 뭐가 닮았냐? 이게 대칭 된 거 아니야?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 수직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뭐 다 표현해봐. 이게 수직.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 지각삼각형?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닮았어. 근데 봐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뭐? X. 이렇게? 야, 다 닮았네. 얘도 닮고, 얘도 닮았어. 뭐, 어떻게? 얘랑 닮았어. 그치? 그래서, 닮음이 1대 Y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나 요것만 표현하면 되거든? 1대 Y가 X대 몰라. 그래서 1대 Y가 X대 몰라. 뭐야? RB야. 이렇게. 라고 해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닮음 써도 되고, 온갖 걸 다 변수 잡고 이야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표현만 잘라. 그렇지? 지금 나올 수 있는 내가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한 거야. 닮음도 썼고, 리훈이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 다 썼잖아. 그지? 내가 닮음까지 하면은 다 한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는 꼭 맞히십시오. 더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서. 반원이 있다. 반지름 길이는 3이에요. 반원이 있다. 근데 여기에 P점 잡았어. 몰라? P점 잡았어? 근데 BP 길이가 T야, T. 이렇게 쫙 잡아서. 너 P. 이 길이가 T야. 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봐봐. 여기까지 보잖아? 왜 도형 안 그렸어? 여기까지 보잖아. 얘는 이등변삼각형이야, 그지? 그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5점에서 여기다 수세발 쭉 내리면은 당연히 어디 떨어지냐면 중점에 떨어지겠지, 그치? 맞지? 그리고 이 절반 길이가 얼마야? 이게 2분의 T야. 요 길이가 T잖아.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점을 N점이라고 하면은 OM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루트 9 마이너스 4분의 T 제곱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면은 봐보세요. 여기 있는 얘랑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도록 쭉 그을 거고 또 얘랑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도록 쭉 그어봤더니 도형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치? 그럼 얘는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지. 맞지? 얘가 C점인데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잖아? 그럼 각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데 맞지? 아까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했잖아. 그 문제에서 얘기하는 OC 길이는 뭐예요? OC 길이는 요거의 2배 한 거. 얼마? 루트 2배 한 거. 9, 4, 36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입니다. 끝? 풀면 답이다. 오케이? 도형. 이게 막연히 엄청 쫄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좀 꼬아 나올 겁니다.
다시 17번 갑니다. 17번하고 18번하고 끝이에요. 17번 하는 이유는 디귿 때문에 해야 또 문제를 낼 수 있어서 하는 거야. 많이 틀리기도 했지만 17번에 디귿 갑니다. 17번에 디귿. 수연이와 함께 합니다. 디귿 가자. 함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요 범위에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y는 쥐합성 fx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가 불연속이 몇 개니? 그치? 그래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뽑아야 된단 말이야? 뽑아줘. 여기서 x는 1, 2, 3 막 이런 거 말고 뽑아줘. 첫 번째, 어떨 때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fx가 그치?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민정은? 오케이. 천천히 G 네모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네모를 일단 찾아. 그리고 네모에 대해서 fx가 이 네모를 표현할 때마다 그 x 값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이게 잘 되고 있지, 그치? 이거예요. 그럼 선생님,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fx는 언제 불연속이냐면은 0이랑 2일 때 불연속이다. 그래서 언제를 조사를 해야 되냐면 x값이 0일 때랑 2일 때 조사해야 돼요. gx는 언제 불연속이지? 1일 때 불연속이지, 그치? 그럼 네모가 1이야. g가 1일 때 불연속이고 fx에서 1을 표현할 때마다 그 x값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x값은 실제로 딱 쳐봤더니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3개가 있는데 얘랑 얘 이렇게다. 요거는 진짜 불연속인지 연속인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직접 찾습니다. x에 따라서 fx를 결정하고요. fx에 따라서 gfx를 직접 결정을 해서 얘가 0 플러스일 때, 0일 때, 0 마이너스일 때 같은지 확인. 또 2분의 1 플러스일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일 때 확인. 또 2 플러스일 때, 2일 때, 2 마이너스일 때 확인.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서 연속 불연속 따지면 된다. 근데 이제 막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1은 안 따져도 되거든, 그치? 맞지? 심하게 끄덕이긴 했는데, 그치? 2분의 1은 안 따져도 돼요. 2분의 1 왜냐면은 2분의 1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1일 때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얘기할 건데 요 G가 1일 때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다. 이해된 거 맞나? 안 됐지? 다시 합니다. 얘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요 케이스에 선생님이 처음에 막 이렇게 연속, 불연속 막 케이스 막 설명해서 했었거든, 한번 했었는데, 요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에 대한 f의 극한값을 얘기해보잖아. 진행 중인 극한값을 얘기해보면은, 2분의 1 플러스일 때는 얘에 대한 그 값이, 극한값이 누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1 플러스야. 왜? 얘는 이렇게 쫙 뻗어 있거든. 얘가 2분의 1,1이라고 해서 쫙 뻗어 있거든. 그치? 그럼 얘가 1에 대한 좌 함수값 우극한을 골고루 다 갖고 있네.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무조건 같아요,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나머지는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들 조사해야지. 0이랑 2는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17번 디귿 나올 수 있어요. 다시 갑니다. 18번. 마지막 문제 18번. 아니지, 마지막 문제 아니지. 19번하고 20번을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아무튼 18번. 18번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뭐 니은 때문에 선생님. 근데 이 18번을 봐봐. 나한테 야 너 풀어봐 그러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거든. 그냥 열심히 그려서 풀 거야. 19번 18번 열심히 그려서 풀 거예요. 이거 뭐 저 할 필요 없어. fx 함수가 있어요. fx가 선생님 이렇게 있는데
x야. 이거는 x에 대한 크기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를 쓰고 다시 마이너스 x를 쓰래. 이거 x에 대한 크기가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를 쓰세요.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는 반대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뭐 끝난 거 아닌가? 크기가 똑같은데 부호를 반대로 쓰겠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갑시다. 크기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크기가 2보다 클 때는 빵 뚫려서 이렇게, 여기도 빵 뚫려서 이렇게. 그렇지? 그럼 봐봐. 첫 번째. 선생님 이거 x나 마이너스 x나 크기는 똑같아요. y는 민정. 절대값 fx는 연속이게 불연속이게? 우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기다리고 있어. 천천히 해. 리은아,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절대값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fx 얘가, 그치? 절대값 fx는 얘에 대한 크기만 표현할 거니까, 얘 양수니까 냅두고, 음수는 접어 올리고, 양수 냅두고, 음수 접어 올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절대값 x랑 똑같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연속입니다. 얘가 일단 첫 번째 기억은, fx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야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x-2 곱하기 fx는 2에서 연속이냐? 땜빵했잖아. 2일 때. 그치? 그래서 2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뭐가 돼요? 다 0이 됩니다. 연속성은 돼요. 맞지? 그치? 그래? 그치? 그 디귿은, 요거는 크기로 표현만 되면은 연속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크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짝수 거듭제곱 승이 크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 전체에서 연속될 수 있어요. 뭐일 때니? 짝수일 때. 이렇게? 그럼 다시 질문. 우리 미분 가능성까지 다 배웠잖아. 그치? 수연아? 출발해볼까? fx가 있어요. y는 fx 함수가 있는데, 요 fx? fx가 있습니다. 이렇게. fx가 있는데, 어떤 gx 함수를 막 만들어요. gx 함수를 막 만들어서, 이 gx 함수는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곱하기 fx다.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고 싶다. 실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케이. 이것 때문에.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한 거지, 그치? ax 곱하기 fx가 미분이 가능하고 싶다. 그럼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미분이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는 ax 너무 이쁜 다항함수입니다. 너무 이쁜 다항함수야. 그럼 여기 있는 요 gx가 미분이 딱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미분이 가능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응. 응. 그치. 불연속이니까 미분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땜빵을 해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2일 때 땜빵 2개, 마이너스 2일 때 땜빵 2개, 이렇게 하면 되지. 고개를 막 끄덕이는 친구 중에 갑니다. 민정원. bx가 있는데, bx 곱하기 절대값 fx야.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도 얘도 다항함수입니다. 근데 hx가 미분이 가능하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할까? 끄덕끄덕. 오케이. 절대값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게 쭉 갔어. 이게 절대값 fx다. 해줘. 자세히 얘기해. 괜찮아? 맞아. X 그 미분 가능한 거에서 쟤는 불가능하니까 근이 한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D X 맞다니까 얘기를 하라고. 야, 다 얘기를 하고 뭐. 그치, X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지, 그치? X를 얘만 미분 가능 만들면 되거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끝났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해줘야겠다 하는 거 다 했다. 그래서 다음 시험 꼭 잘 봐라. 응? 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fx가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그렸지만, fx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필요 없지. 그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책으로 갑니다. fx가 이미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fx를 찾기가 어려워. 이거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뭐 a를 구해야지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이럴 것 같아요. fx가 x3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1 이건데, 얘를 1,f1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f1까지 탁 찍어놓은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하면은 학생들 대부분 다 이렇게 했을 거야. f1 구해야지. 이렇게. 1 빼기 3 더하기 4 플러스 a-1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계산해봤더니 없어졌고, a 플러스 1구나. 그래서 얘는 fx는 1, a 플러스 1을 지나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해봐야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함수라고 계속 얘기하지.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구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고 1을 띡 집어넣었더니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1입니다. 이해되겠지? 됐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 근데 이게 훨씬 어렵긴 하거든. 세웠더니 뭐예요? y는 1 곱하기 x-1 플러스 a 더하기 1. 선생님 요거는 y는 x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얘에 따른 x절편과 y절편을 다 구해서 그 거리가 8이 될 거야. 얘 구해보면 요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쫙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이구나. 근데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 4루트 2가 되고 4루트 2가 됩니다. y절편이 4루트 2가 돼야 되니까 a는 4루트 2야. 첫 번째? 기울기가 1이어서 이게 같은 거죠? 점 찍은 건데? 얘는 0,a고 마이너스 a, 0이고 이게 점 찍은 거야.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수연이 이렇게 안 풀었잖아, 그죠, 수연아? 선생님 목이 안 돌아가. 갑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얘 1에서 접선에 쫙 그었대. 그랬더니 f'1을 쫙 구해봤더니 얘가 얼마야? 1이야. 여기까지 구했지, 그치? 그럼 기울기가 1인데 x축, y축과 만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x값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직선이 쫙 생겼고, 요 길이가 8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기울기가 1이니까 아까 구했듯이 4루트 2랑 4루트 2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난 a 값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fx 위에 점을 하나 구해야 돼서 x 값이 1일 때 y 값이 얼마인지 직접 구할 거다. 이렇게. 그럼 x 값이 1일 때 y 좌표는 얼마야? 자. 이 친구들 4루트 2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이거 아닌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1, 4루트 2 플러스 1 지납니다 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식을 세워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림을 보고 차도 상관이 없고, 상관이 전혀 없다. 이게 근데 대단히 그런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냐, 아니면은 식을 이용해서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을 붙이냐, 이 정도 차이니까,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또, 다음 건, 415번. 질문 안 한 건 잘했겠지? 415번 갑니다. 곡선. 요거 위에 점 2,1에서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P라고 한다.
야, 이거는 뒤에 가잖아. 그러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그치? 수연아? 연산도 안 하고 막 하고 답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뒤에 가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현재는 나는 모른다. 이거잖아. 그치? 가봐. 이 컴마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한번 구해봐. 이거지, 그치? 여기 함수가 있습니다. 415번. 나 잘 몰라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관점도 좀 있긴 한데, 그건 뒤에 나온 관점에서 그것도 생략. 다시, fx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x3승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고, 일단 뭐 준비를 해놔야지. f'x라고 해서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 함수를 그려봤더니, 이거야.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요 그래프의 2,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겠지. 기울기는 F'E라고 합니다. 집어넣었더니 얼마예요? 2, 4, 3, 12, 12, 빵이네, 빵. 이렇게? 맞지? 그럼 뭐야? 2,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2,0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Y는 0. 이렇게? 얘가 요 곡선과 이 말고 다시 만나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이거지, 그치? 그럼 구하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해요. P점 구하러 가는 거야. P점은 뭐냐면은 2,0에서의 접선과 fx의 얘가 아닌 교점. 그럼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요게 0이 되기 위한 x값을 구하면 되는데 x값이 2인 거 말고 P점 되고 있지? 인수분해 1 3 0 4 이렇게 일단 2로 냅니다. 2일 때 접한다 했으니까 2로 되겠지. 2 만날 거 아니야. 올라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내려와 마이너스 2 제로 인수분해가 되지. 마이너스 2랑 1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x-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이구나. 또 다른 점 P는 누가 되냐면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그치? y좌표는 당연히 0이겠지? 이거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오케이 P점 구했어. 그럼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하니까 fx 위에 마이너스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필요한 건 뭐지? 접선의 기울기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는 f'-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앞에 거 3, 뒤에 거 6, 이어서 얼마? 구해냅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9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0이에요. 정리하면 답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누가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실수만 안 하면 어려운 거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다시 다음 거 17번 3차 함수 요 그래프 위에 1,0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점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fx와 다시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수연이 건가? 수연이 거야? 갑니다. 이거 저 무대뽀거든, 무대뽀? 봐봐. fx 함수가 있어요. 천천히 갈 거고,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kx 플러스 1이야. 문제에서 요구한 첫 번째 fx 그래프 위에 1,0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L 구하자. L. 그치? 1,0을 지났는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f'1이 궁금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함수 일단 만들고요. f'x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맨 마지막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일단 만들었다. f'1이라고 해서 1의 접선의 기울기 만들어야 되지. 1 넣었더니 너 빵. 1 넣었더니 얼마야? k 플러스 1만 납니다. 이거다. 이렇게 좀 뭐 지저분할 수는 있어.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L 뭐 요소 여기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하래? A를 지나고 1,0을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을 일단 만들래. 그치?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거와 수직인 직선을 만들었더니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요거야? 맞지? 근데 얘가 여기 있는 fx와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k 값을 구하는 거야. 딱 한 점 더 안 만나. 그럼 뭐예요? 연립해야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kx 플러스 1 얘가 누구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가 딱 한 점에서 1에서 만나고 더는 안 만난다. 맞지? 이항 연립. 선생님 묶이네. x 마이너스 1 묶었더니 k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넘어갔다.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은 0이에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도록 K 값의 범위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한 거다. 오케이? 괜찮아. 다시, 그 다음은 27번. 그래. 요거와 직선 y는 x 플러스 3이 접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야, 이거는 다 모르는 거 덩어리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기다 쓸 건데. 427번.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쩌면 3차함수랑 y는 x 플러스 3이 접한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3차함수 나 어떻게 되는지 몰라.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y는 x 플러스 3 몰라. 이렇게. 접한다. 딱 요 상황이 돼야 돼.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를 이름을 줍시다. fx. 얘는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이고 여긴 얘는요 y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접할 거야. 맞지? 왜 틀렸어? 맞지? 맞아. 접점 x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t라고 둡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그러면은 t를 대입하면 y 값이 똑같아야 돼요. t 3승 더하기 at 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3이 0이다. 3이 얼마다? 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나. 됐지? 두 번째. 그럼 얘가 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만들어요. 요거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고 x값이 t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t 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a가 1이어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잘 연립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t가 0일 때를 막 약분하고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안 돼요. 요 성립하는 a 값과 t 값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a 값과 t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리해요. 뭐 약분하고 그런 거 안 돼? A 있는 거 빼놓고 이항시키자. 그래서 A로 묶었더니 T제곱 더하기 T가 T 마이너스 T 3승이야. 그럼 여기서 표현된 A는요. T제곱 더하기 T분의 T 마이너스 T 3승이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밑에 거 똑같이 해요. A 남겨놔? 나머지 다 이항시켜. 그래서 A로 묶었더니 2T 플러스 1이 1 마이너스 3t 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된 a는요 얼마야? 2t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t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과 여기 있는 요 값이 같게 되는 t 값을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그럼 그 t 값을 고르잖아? 그럼 그 t 값을 뭐 여기다 넣든 집어넣으면은 만족하는 a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다 배우고 나잖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치? 뭐, 요런 관점으로 풀었어. 친구들 있을 거고, 요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됐을 때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최선이다. 다시 27번 했고, 곡선이 있어요. 인수분해 잘 돼. 그치? 몰라. 잘 돼.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1이고, 오케이. 갑니다. 출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위로 뭐 엎어져 있는데, 뭐 대충 이 정도 있나 봐.
이렇게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A점은 X절편, B점은 Y절편인데, A점의 X좌표는 양수이고, 라고 했으니까 얘가 A. 그리고 여기가 B. 이렇게 지겠지? 선생님, 저번에 얘기 잘 생각해봐봐. 곡선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골라볼까? P는 1사분면 위의 점이야. 이렇게. 맞지? 여기 있는 A점을 막 구해보면은 A점이 2,0이라고 나옵니다. 2,0. 2,0이에요, 이거는. B점을 막 구해보잖아? 그럼 B점 0,2가 나와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A, B는 정점이니까 이 정점을 기준으로 1사분면 위에 점 P가 다 있는데, 그렇지? 높이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이지 않을까? 는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얘를 평행하게 쫙 이동시키다가 접할 때가 최대네? 여기서 들었다, 그지? 저번 시험에서 들었던 거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데는 무조건 어디? 중점. X좌표 얼마일 때요? 1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1, 얼마요? 1,2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고 이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밑변 길이 얼마? 1, 높이 얼마? 2, 넓이 얼마? 1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기억나지, 그치? 수행 이렇게 풀었잖아. 막 계산해서 푼 거 아니잖아, 그치? 시험 문제. 축하. 근데, 알고 있어야 좀 편하게 풀지, 나중에. 51번, 54번 두 문제. 갑니다. 두 곡선의 fx와 gx가 점 1,k에서 만난다. 그리고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곡선 1,k 제곱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 제곱일 때, 요걸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했지, 그치? 일단 표현만 먼저 하는 거예요, 표현만. 야, 이거,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도 안 그려지거든? 어떤 모양이구나. 그래. 이거구나. 이게 안 그려지는데, 필요가 전혀 없어. 여기 있고, y는 gx가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얘가 1,k에서 만난다. 그럼 표현 먼저. 선생님, 요거는 f1은 k래요. 표현. 요거는 g1은 k래요. 뭐 그런가 봐요.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오케이? 그럼, f'1 곱하기 g'1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뭐 여기까지 두면 되고 더 둘 필요 없어요. 계속 가 출발. 문제에서 y는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요 함수 위에 1,k 제곱이라는 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더니 y는 k 제곱이야. 한마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0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때 f'이라고 g'을 구해봐. 표현만 잘해봐. 끝이에요. y'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에다가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됐지? 1 넣어 그냥. 1 넣었더니 f'1 몰라 곱하기 g1 알아 k 플러스 f1 알아 k 곱하기 g' 몰라. 어쨌든 하면 뭐 나온다고? 0 나옵니다. 선생님 요거 어차피 K랑 어떤 수치니까 나눠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뭐예요? F'1 더하기 G'1 누군지 모르는데 두 개 더하면 0이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인데 야 15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 크기 똑같은데 부호 반대인데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이다. 그치? 이게 부호 반대다. 그럼 누군지 몰라. 근데 문제에서 G'1이 더 큽니다. 그게 더 1, 더 마이너스 1 해서 연산하면 더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넣고 연립하면 돼. 이렇게 쫙 연립.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열심히 했네, 다들. 숙제를 다 한 거겠지? 454번. 요거 위에 점 1,k 접선과
X축 및 Y축 둘러싸인 두 개의 4분의 1이다. A 플러스 K 값을 구하세요. K는 2보다 큽니다. 가볼까? K는 2보다 크다를 얘가 왜 줬지?를 잘 생각해가면서 가 출발. 출발. 이차함수가 있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k라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k는 2보다 큽니다. 뭐지? 몰라. 근데 여기에 1, k란 뭐라고? 잘하네. 어유 잘한다. k가 2보다 큽니다. 잘하네. 갑니다. 1,k라는 요 그래프 위의 점에서 뭐 나왔는데 1,k가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다. 그러면은 1 넣었더니 y좌표가 k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 처음 시작은 계속 갑니다. 그럼 여긴 요 점에서 접선을 쫙 그었어. 쫙 그었다. 선생님 요거 얘에 대한 도함수는 2x여서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 2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a 무시하고 k가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가 2면서 1,k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었더니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k 다시 y는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인데 k가 2보다 큽니다. y절편이 뭐예요? 양수입니다.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럼 x축은 대충 뭐 이 정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 그렇지? 문제에서 x 접선과 x축 및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분의 1이다. 어디가? 여기가. 맞지? 이거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얼마예요? 0, k-2. 됐다. x절편 구합시다. y 빵! 집어넣었더니 x절편 얼마지? 이항 정리. 좌표를 표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k-2, 0. 이렇게? 그래서 얘에 대한 넓이가, 선생님,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 가로 2분의 k-2 곱하기, 세로 k-2인데, 얘가 얼마래요? 4분의 1입니다. 곱하기 1이구나. 그래서 k-2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k가 2보다 크니까 양수, 만족한 k 값은 얼마다? 3이다. 집어넣었더니 a 값은 2입니다. 이렇게. 어디 복잡했나? 어렵지 않지? 근데 야 아직 머리가 중학생이 그 고등학교 때도 정리. 맞아 고등학교 정리. 그치? 나 아직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네. 중3인데 중2인가? 중2. 사이값 정리가 있지.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게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가 있고, 오늘 배울 게 로레 정리라는 게 있고요. 로레 정리라는 게 있고, 표현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값 정리. 이렇게 두 개를 배울 건데, 이렇게 묶지. 로레 정리를 활용한 게 표현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억을 더 더듬어봐.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은, 베이스가 연속이었어요, 연속이라는 베이스가 있어야 사이값 정리 사이에 근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거지, 그치? 근데 로레 정리랑 표현값 정리는 베이스가 뭐냐면은 미분 가능성이다. 미분이 가능해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그리고 정리라는 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해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존재성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정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에 대한 확인 과정이 정리야. 오케이? 가볼까? 로레 정리부터 갑니다. 로레 정리. 첫 번째. 로레 정리. 가봅시다. 로레 정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 함수가 있는데, 끝범위를 잡을 건데, 끝범위에서 a 포함 a부터 끝범위 포함 끝범위까지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끝범위 안 포함 A부터 끝범위 안 포함 B까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요 가정하에 롤의 정리하는 게 성립한다. 베이스? 있어야 돼? 그럼 다 갑니다.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FA라는 끝값과 FB라는 끝값이 같았을 때 이거는 선생님 설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래 성립하는 거야를 얘기할 거야. 요 FA와 F가 같다는 가정하에 F'C가 0이 되는 요 C값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A랑 B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얘가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평면좌표에 여기 Y축 여기 X축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요게 A, FA예요. A, FA 이렇게 B일 때도 Y 값이 똑같습니다. B, FB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민정아 여기 두 개 사이에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은 두 점을 지나는 매끄러운 그래프를 그리면 요 사이에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거거든.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끄럽게 다시 내려와야 돼요. 는 고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지점에서 매끄러운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반드시 존재한다. 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롤의 정리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림봤을 때 롤의 정리가 성립하는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C 값이 롤의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값이에요. 정리 성립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이거 부정할 수가 없거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 전제 하에는 이렇게. 그럼 다시 가. 표현값 정리 두 번째 거. 표현값 정리도 어렵진 않아요. 똑같아 내용이. 표현값 정리 가볼까? 이건 뭐냐면 똑같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고 끝값에 포함되어 있는 a부터 b까지는 연속이어야 하고요. 끝값에 안 포함하는 a부터 b까지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표현값 정리가 성립하는데 이건 똑같아 이거랑. 봐봐 fa랑 fb랑 같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은 b-a분의 fb-fa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f'C랑 갖게 되는 이 C값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A랑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개를 45도 딱 기울이잖아. 이렇게 기울이잖아. 그러면 요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그치? 잘한다. 그래 그렇게 봐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Y축, X축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A, FA를 막 잡아. 몰라. A, FA야. 이렇게? 여기 잡아. 몰라. B, FB라고 이렇게 잡아볼까? 그 보세요. 저거를 어떻게 기울이냐? 이렇게 기울였다. 아닌가? 이렇게 기울였다. 그치? 기울여봐. 아무튼, 왜 기울였다 치면은 요게 X축인 거 마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막 그리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 가장 꼭대기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반드시 평행합니다. 그치? 이런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얘가 표현값 정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구하기 쉬워요. 그럼 선생님 요거는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C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요거를 저기 앞에 접선의 방정식을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럴 거잖아. y는 ax제곱 도형아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아 아래로 불러기 이차함수라고 한번 해보자. 몰라.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평균값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C값을 찾아볼래? 그래. 이렇게 해서 전에 배웠던 거지. 이 차함수는 뭐든 상관이 없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갖게 되는 이 시점이 무조건 누구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 차함수 나오면 너무 고마운 거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3차 이상의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가다를 하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갖게 되는 C값을 찾아야 돼.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갑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이거 없어. 끝. 룰 정리 가볼까? 461번 갑니다. 461번. 가보자. 문제 대놓고 나와있지?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볼까?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fx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이렇게 해지, 그지? 요거는 나는 아니까 한번 그려봤더니,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나는 알아서 이렇게 그렸고, 요거는 그래프상 x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인 게 요 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또 x값이 루트 3인 게 쭉 지나가서 아니네, 요 정도 있다. 이렇게다. 오케이? 이렇게 있다. 근데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볼까?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Y값이 선생님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마이너스 루트 3 넣었을 때, 루트 3 넣었을 때 똑같은지 어떻게 알았을까? 문제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찾으려잖아.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양 끝 값이 같다는 전제하에 접선의 기울기의 0인 게 반드시 요 사이에 존재한다. 롤의 정리.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fx 함수 몰라. 좋지만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성립하는 값을 찾아봐봐 라고 했으니까 끝값에 대한 y값은 일단 같습니다.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알게 뭐야. 필요 없고 y값은 똑같다.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f'C가 0이 되게 하는 C값을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데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별거 없이 그냥 미분하면 돼요. 나 그래프 개형 찾고 그런 거 아닐 거거든 아직은.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플러스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직접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묶자. 민정아 보이지? 안 보이네? x 플러스 1로 쫙 묶어봤더니 선생님 2x-4에다가 뒤에는 x 플러스 1이 들어간대요. 0이 되게 한 x값을 찾으면 되고요. x 플러스 1 곱하기 요거는 3x-3이 0이 되게 한 x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 그림을 잘못 그렸지? 그래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네. 이렇게? 근데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니네 3차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나? 돈이 그릴 수 있나? 있나 보네? 몰라. 나 3차함수 어떻게 생긴지 모르거든? 그치? 몰라.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뒤에 가면 배워요. 좀 있으면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전제하에는 그냥 얘가 성립하게 하는 값만 고르면 돼요. 이렇게다. 오케이? 다시 뒤로 넘어가서 표현값 정리합니다. 민정아, 봐봐. 466번 보면은, fx3 3차함수지, 그치? 니네가 아까 얘기했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못 쓰기에 3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C값을 구해봐 하잖아? 그치? 그럼 F-1랑 F2는 같을까 다를까? 평균값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C값을 구해봐. 다르지? 그치? 그러면은 이건 F'C를 찾는 게 아니라 끝값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게 되는 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해봅니다. 출발. 선생님 저것 좀 갖고 올게. 분필 좀. 갑니다.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x3승 마이너스 2x랑 같고 이거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표현값 중에 만족하는 C값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자. 평균 변화율인 이 마이너스 2 요거 분해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f'C랑 갖게 되는 C값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출발. 요거 생각하자. 4분의 F2가 왜 기함수야 기함수? F2가 얼마? 8 빼기 4니까 얼마? 4 빼기 F-1을 착 했더니 마이너스 4가 F'C라고 해서 얘에 대한 도함수가 F'X가
3x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럼 f'C는 3c제곱 마이너스 2인데 요걸 만족하게 하는 C값을 요 범위 안에서 골라봐 이거지 그치? 이거 얼마예요? 2 넘어갔다 4 리우나 3c제곱이 4가 되게 하는 C값을 C제곱이 3분의 4가 되게 하는 C값을 리우나 그래서 얼마? 루트 3분의 2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곱은 마이너스 3분의 4다 오케이? 증가 감소라는 걸 이야기할 거다 얘가 처음 시작입니다 증가함수는 뭐냐면 우리 증가라고 하잖아? 그럼 증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요거야. 선생님, x1보다 x2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 fx1과 이 y 값을 비교했을 때, fx1을 비교했을 때, x 값이 컸더니 y 값이 커집니다. 증가. 얘부터 출발한 거예요. 증가. 다시, 감소 똑같아요. 감소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은, x 값이 딱 커졌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이 작아졌잖아? 얘를 감소라고 한다. 얘가 증가와 감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자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여기 미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x가 a란 이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증가 또는 감소를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점에 대한 증가와 감소다. 점에서 증가하냐? 이거 선생님 아까 전에 두 점을 비교해서 x값이 딱 커졌더니 y값이 커지는구나. 증가. 커졌더니 작아지는구나. 감소. 근데 한 점에서의 증가 함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하는 건데 봐보세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민정아, 얘는 증가일까 감소일까? 증가야 증가. 근데 나는 요 점만 딱 볼 거거든. 요 한 점. 요 한 점에서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라고 하면 증가가 원래는 맞아요. 그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분류를 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요 지점에서는 요 점만 딱 놓고 상대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요 점만 놓고 비교는 불가해요.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선생님, 요 점과 요 다음 점, 다시 얘기해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요 점을 비교했을 때, 쉽게 해서 요거예요.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라는 요 점을 비교했을 때 다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볼까? a 마이너스 h, f, a 마이너스 h라는 요 두 점을 비교했을 때 그럼 첫 번째, 이거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리미트 h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이 갔을 때는 이 점이 여기를 한없이 달라붙을 때지, 그치? 그럼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은, 그치, 얘는 증가네. 근데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지. 오류가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리미트를 막 붙다 보잖아, 그치? 붙여보잖아?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물론 얘가 양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얘가 수렴하고자 하는 값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지? 좀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뒤에 오면 좀 있으면 배울 거야. y는 x 3승이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를 물어보면, x 값에 조금씩 큰 값을 집어넣잖아? 그치? 그러면은, 조금씩 큰 값을 쫙 집어넣으면은,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커져요. 맞지? 얘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잘 봐봐. x 값이 0이 여기 있습니다. 얘 0. 0,0을 지나고 0보다 큰 데에서 0으로 한없이 쫙 가까이 가. 그때 순간 변화율을 조사해볼까? 또는 0보다 작은 데에서 한없이 0으로 쫙 가까이 가. 그때 순간 변화율을 조사해볼까? 라고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요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x-0분의 순간 변화율 x3승 마이너스 0이라는 순간 변화를 딱 조사해봤더니 얘가 뭐예요? 0입니다. 0.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며요. 증가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0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되게 유치하지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다. 100억만 배 쫙 확대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요 점이 x가 딱 0일 때야. 고 x값이 0일 때 여기 딱 찍히는데 0보다 조금 큰 점 있잖아? 그 다음 점이지. 그 다음 점은 0이 아니라 0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얘가 0 플러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점은 0이 아니라 0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얘가 0 마이너스라는 점이에요. 근데 근사치의 값을 어디로 가까이 가냐를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는 얘가 0으로 계속 가까이 갑니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었을 때 얘도 계속 0으로 가까이 갑니다가 되는 거니까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됐지? 민정아? 그럼 다시 넘어가 볼까? 얘가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하면 맞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dx분의 dy라고 하면 얘가 얘기하는 부분 요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지. 얘가 델타 x지 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근데 왜 저건 저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지? 델타야 델타 넓은 범위에서 그렇지? 얘가 증가한다 라고 하려면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똑같아야지 증가해요. 즉 다시 얘기해서 넓은 범위에서 얘가 증가한다 라고 하려면은 x의 변화량이 양수라고 하면 y의 변화량도 0보다 큰 양수여야지 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맞지? 넓은 범위에서. 근데 그게 아니야. 좁은 범위에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요 결과치는요 dx분의 dy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좁은 범위에서 x의 변화량, 좁은 범위에서의 y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요거는 물론 0보다 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크면 리미트를 씌웠을 때 결과는 어떻다고 0보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라는 요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걸 그래서 지금부터 증가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지? 배경만 까는 거야? 배경만? 아직 뭐 정의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서 어려운 건 없지. 봐봐. 넓은 범위에서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정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지금 정의는 하나도 안 썼으니까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얘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0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0으로 가까이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지? 그 이제 정의로 갑니다. 이해만 잘하면 돼요. 정의. 선생님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 증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라고 해서 이해였지, 그치?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럼 선생님 요거네 x2-x1 분의 fx2-fx1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얘가 양수면 x2가 더 크다. 여기 있는 얘가 양수면 fx2가 더 크다 이거지, 그치? 두 개에 대한 부호가 같은 요거분의 요거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얘를 증가라고 합니다. 그치? 증가라고 해요.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저기는 쟤에 대한 표현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0보다 크면 얘를 일반적으로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지점에 대한 증가 감소를 놓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얘는요 뭐랑 똑같냐면 dx분의 dy랑 똑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될 거 아니야. 그 증가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선생님 요거네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증가한대요. 증가 하면은 a라는 지점에서 보면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a라는 지점에서는 증가하는 거 맞겠네. 얘가 증가함수니까 한 지점에 대한 극한값, 순간 변화율을 놓고 얘기했더니 얘가 증가하면은 f'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표현된다고. 됐어요? 그럼 봅시다. 요거네 x가 a에서 a라는 지점에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다시
x는 a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은 f'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에 맞냐면 얘는 다항함수의 경우에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다항함수의 한정에서 아이고 어이 졸려. 다항함수 한정에서 얘가 표현이 맞습니다. 그치? 왜? 야 이거 어려워? 제가 멍을 때리고 어려워? 어디가 어려워? 결과만 띵 얘기하면은 증가하면은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감소하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렇게 해서 등호가 붙기 시작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야. 이게 너네 저 어려워할 텐데 이게 잘 드러나야 돼. 이거 저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거니까 저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고 봐봐 x는 a라는 지점에서 증가와 감소를 얘기할 때는 아까 전에 대한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증가와 감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x는 a라는 지점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위에 표현했듯이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아까 전에 증가한다 라고 한 거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얘기했으니까 되는 거고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은 f'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건 왜 그래? 아까 전에 순간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이야기한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맞다고. 그럼 수연아, 봐봐.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면은 fx는 x는 a에서 증가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이해를 한 명도, 도영아 맞아요? 틀려요? 한 명도 못했어. 봐봐, 다시. 봐봐. fx 함수가 증가합니다. 그치? 증가한다. 그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 한 지점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얘기한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전제 결과를 잘 보라고, 전제 결과를. 증가한 어떤 함수에서, x는 a에서, 그치? 요 지점에 대해서 증가한 함수에서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쫙 커지는 증가한 함수에서 x는 a라는 요 지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증가한 함수에서 여기는 증가한 함수에서는 x가 a일 때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왜? 증가한 함수니까 그거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극한값이 이렇게 표현된 거야. 라고. 됐지? 다시 거꾸로 물어본 거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면은 얘가 증가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이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선생님이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줄게. 봐봐. 이게 전제 결과만 좀 잘 이해하면 되는데 어렵지? 어려워. 봐봐. 증가하는 함수에서 그 한 지점을 잡아서 지점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한 게 얘야. 그러면은 그 지점에서는 증가하는 게 봐봐. 증가하는 함수에서 증가하니까 모든 데 다 증가한 함수에서 한 지점에 대한 극한값을 찾은 게 얘예요. 그렇지? 그럼 증가하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뭐야? 돌림누라 뭐야? 증가함수에서 모든 점이 다 증가하는 데에서 한 지점에 대한 극한값을 놓고 띡 얘기했더니 f'a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그치? 얘는 증가하니까 얘야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해요 라고 하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왜요? 왜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예시를 보여줄게요. 얘가 전제 결과야. 증가하니까 얘다. 이게 된 거고 얘니까 증가하냐는 틀렸다고. 왜 그러냐면 요거예요. 쭉 가서 뭐 이런 다항함수 당연히 없겠지만 다항함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매끄러운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상수함수야. 면은 여기 있는 순간 변화를 다 구하잖아. 다 양수였다. 이때 0이었다. 양수야. 그럼 요건 증가하는 건가? 얘는? 아니야. 그치? f'a가 0보다 모든 지점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치? 걔는 증가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제에 따른 결과가 되는 거다. 오케이? 됐지? 그럼 다시 갑니다. 감소한 함수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얘가 x는 b에서
감소한 함수가 감소한다고 표현하려고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더니 f'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는데, 그치? 그럼 얘를 통해서 거꾸로 fx가 x는 b에서 감소하냐라고 물어보면 얘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전제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극한값 다 포함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있는데, 선생님, 이 함수가 f'a가 다 0보다, f'a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얘는 x는 a에서 증가야 라고 이렇게 얘기가 가능할까? f'a라는 게 뭐였지? 한 지점에서지만 좁은 범위에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0보다 크다. 이렇게 a 근방에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부호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얘는 a에서 증가야. 그럼 맞을까? 짱구인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왜? 어디가 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선생님이 요거 말고 되게 심플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야. 그래서 요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이해를 좀 돕고자, 쓸데없이 막 이렇게 막 100만 배 확대했어도 하고 막 별의별 짓 다 있지만,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어디가, 얘는 좁은 범위에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조사했더니, 얘가 커지면 얘도 같이 커진대. 그게 0보다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럼 좁은 범위에서 얘랑 얘에 대한 부호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걔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좁은 범위에서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치? 얘는 증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치? 이거예요? 왜? 좁은 범위에서 분모의 변화량과 분자의 변화량을 조사했더니 0보다 클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다고 하면 무조건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0인 경우 때문에, 그치? 됐지? 됐어? 이거.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결과를 한번 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x는 a라는 그 지점에서 fx라는 이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증가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치? 다시, x는 b에서 fx가 감소합니다. 이게 저 머릿속으로 그려지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f'b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다. 이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f'a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 극한값까지 반영했을 때 0보다 크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부호가 똑같습니다. 하니까 얘는 그냥 x는 a에서 증가예요, 증가가 되는 거고, f'b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은 극한값까지 반영을 해서 0보다 작다. 그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 대한 부호가 다르다. 증가하면 감소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감소가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다항함수는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 얘도 이제 좀 있으면 엄밀하게 다 그릴 수 있는데, 다만 1차 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라고 하면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또는 이렇게 생겼고, 또는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또는 이렇게 생겼고, 또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뭐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요 그래프가 과연 이런 애들을 품고 있을까?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항함수라고 하잖아.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라고 하면 x가 a일 때 증가한대. 다항함수라고 하면 그러면은 f'x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런 거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상수함수 쫙 늘어져 있는 이런 거 포함하지 않아요. 다항함수라고 하면 a에서 증가하는구나. 그러면은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됐지? 저런 게 없어서 다항함수에는 다시 x는 b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은 f'b가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요게 한 지점에 대한 증가와 감소를 놓고 얘기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봐봐, 이게 뭐 어려운데 어딘데 그렇게 눈에 물음표를 갖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어디가, 왜, 어디가, 뭐 때문에? 뭐 때? 요거는 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길이 0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하나 딱 접선의 길이 0이 딱 하나야. 또, 접선의 길이가 0인 게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뭐 그래프형 나중에 배울 거야. 또, 뭐 어디 궁금한 거? 어디? 왜 물음표 어디예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라 했지? 민정아? 얘는 요거예요. dx분의 dy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뭐야?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뭘 갖고 있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만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등호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질문! 없어?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봐봐. 첫 번째 선생님 지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구간. 선생님 다시 처음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면은 x1보다 x2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게 증가. 이게 증가였어, 증가. 이게 증가입니다. 그렇지? 요게 딱 증가야? x1, x2 비교했을 때 값이 y 값이 커지면 증가해요. 그럼 봅시다.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x 값이 딱 알파일 때, 여기 꼭대기가 x 값이 딱 베타일 때야. 그럼 요거는 언제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증가합니다. 아니면, 아니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증가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정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막 상상의 나를 쫙 펼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따라가는 거야. 수연아, 1번, 2번. 봐봐. 선생님이 저 한번 해볼게. 선생님 아까 전에 한 점에서 증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한 점에서 증가를 하려면은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다시 얘기해서 얘는 그 점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치? 그럼 다시 와볼까? 얘는 1번일까 2번일까?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2번인데 봐봐, 이건 왜 그러냐면 쟤랑 입장이 완전 달라요. 얘 봐봐, 요거는 선생님 알파일 때 봐봐, x가 알파일 때 증가야? 아니면은 감소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는 증가일까 감소일까? 없어. 증가 감소가 없어요. 왜? 좌미분계수는 뭐예요? 음수였다가 우미분계수는 뭐지? 양수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증가 감소 그런 거 없어요. 알파일 때. 됐나? 다시 x가 베타일 때는 얘 증가 감소 있어? 얘도 없어. 증가 또는 감소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봐봐, 요거에서부터 파생된 게 점에서의 증가 감소야. 그치? 요거에서 만든 거예요, 증가 감소는. 한 점에서 증가 감소는. 그럼 다시 일로 와볼까? 얘는 봐보세요. 알파 점부터 시작해서 베타 점까지 x 값이 커지면서 y 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알파 점부터 시작해서 베타 점까지. 그래서 알파 점부터 베타 점까지 증가합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증가다. 이렇게? 왜? 알파 점부터 커지는 거 아니야? 요 점부터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래서 선생님, 감소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감소는 어디가 감소냐면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감소해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알파까지 감소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알파부터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구간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파 그 지점에서 증가냐 감소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근데 범위 구간에서는 둘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나? 됐어? 그럼 다시 갑니다. 선생님,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가 있는데 3번
실 전체에서. 실 전체에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 실 전체에서. 그러면은, 1번.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다항함수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다항함수는 모든 지점에서 봐봐. 순간 변화율, 한마디로 미분 계수에 대한 일반항이 도함수, 저기 있는 f'x. 여기 있는 이런 거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치? 그럼 요거는 실 전체에서 계속 x값이 커지에 따라서 y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이런 것들은 모든 x값에 대해서 x 변화율 분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하는 변화율이 다 0보다 크겠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생겼어. 얘는 현서 얘기한 게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다. 요 지점에서는 순간 변화율을 막 구하려 치잖아. 그럼 0으로 수렴할 건데 0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할 건데 얘도 보면은 모든 순간에 다 뭐야? 순간 변화율이 양수였다가 얘는 0으로 수렴했다가 다시 양수지. 그럼 얘는 뭐예요?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다항함수의 경우에 증가는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두 번째, 그냥 일반 함수가 실 전체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f'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서 잘 모르겠다. 야, 선생님 예상은 계속 빗나가는데, 야, 큰일 났다. 빗나가는데 이해는 다 됐어? 이해만 되면 돼. 됐어, 이해?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요거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점에서 막 저런 거 막 얘기하니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이제 선생님이 이름을 다시 붙입니다. 다시 붙이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요거 그릴 수 있어요. 1,0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1,0. 그치? 근데, 나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게, x값이 어디까지? 1일 때까지는 감소하지, 그치? 이 감소야, 감소. 쭉 하다가 요 이후부터 뭐 하냐면은 증가합니다. 증가. 이렇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파랑이 부분은 1일 때를 빼놓고 파랑이 부분은 뭐가 f'x가 0보다 작아. 같은 거 말고 1 빼놓고 근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은 f'x가 0보다 어때요? 더 크다. 이렇게.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잖아. 도함수. 갑니다. 쭉 가서 y'이라고 해서 얘에 대한 도함수 2x-2 우리가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접선의 기울기 함수라고 했지만 저기는 저 직선을 요 밑에다 그려보잖아? 그럼 어떻게 생겼어?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요런 그래프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얘에 대한 부호가 뭐지? 양수예요, 양수. 즉 다시 얘기해서 f'x가 양수입니다. 니까 뭐가 된다고? 증가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다시 가볼까? 그럼 1을 기준으로 0보다 작아. 니까 프라임 값이 0보다 작아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x라는 함수를 이제 이름을 붙이기로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함수인 접선의 기울기 함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fx의 증가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해서 증감 함수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어떤 함수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또 그릴 거긴 한데, 이렇게 있다 해볼까? 이렇게 있다. 이게 y는 fx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를 그릴 거예요, 도함수. 그럼 어떻게 하냐면, y는 f'x라고 해서, 선생님,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그치?
프라임 값이 0이지. 요때도, 선생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요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네요. 요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요 그래프 잘 보면은, 여기는 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지. 그치? 그럼 프라임에 대한 부호는 뭐예요? 양수입니다. 요쪽에 그려지겠지? 됐지? 그럼 다시, 여기에선 뭐 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니까 프라임 그래프에 대한 부호가 음수입니다. 요쪽에 그려질 거고. 여긴 얘는 뭐예요? 증가하네? 양수였다가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양수네. 그래서 프라임 그래프 한번 작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매끄럽게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고로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fx가.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음수의 경우에는 뭐 하고 있다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fx가. 증가하고 있고 증가합니다. 누가? fx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여기까지 끝. 네, 문제 풀어 갑시다. 가자. 527번으로 갑니다. 527번. 가볼까? 527번 갑니다. fx 함수가 있어요. 선생님, 요거,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인데요. 얘가 증가하는 건 어디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대충 잡아볼까? 여기서 잡아? 아니, 프라임 그래프에서. 요 프라임 그래프가 뭐냐면은, fx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프라임 그래프에서 부를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언제 양수? 언제 음수? 언제 바뀌지? 이런 거? 그렇지? 그럼 가볼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요. 마삼 묶었더니 누구냐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8이다. 인수분의 결과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는 고로 위로 블록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4랑 2일 때 근가져요. 마이너스 4고 2야. 이렇게? 얘가 프라임 함수야? 민정아? 프라임 함수는 뭐라 그랬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래, fx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낸다. 그럼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는 어떻게 할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감소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 감소합니다. 를 놓고 fx 그림을 대충 그려보자. 잘 몰라. 근데 마이너스 4까지 쫙 감소하다가 2까지 쫙 증가하다가 그 다음 또 감소한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얘가 x가 마이너스 4일 때고 얘가 2일 때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나요? 응. 근데 매끄러워야 다 감소니까. 그래서 둥글게 그린 거야. 증가? 접선의 이때 0? 그 다음 감소. 이렇게. 됐지? 여기는 요 fx인데 얘를 보고 선생님 요게 언제 증가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구간 마이너스 4 포함 마이너스 4부터 2 포함 2까지 증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쓴 거라고. 됐지? 하하. 되고 있지? 그럼 볼까? 다시 여기로 와보자. 다시 여기로 옵니다. 리은아, 여기에서는 fx가 증가하고 있나? 증가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요 한 지점의 접선의 기가 0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프라임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증가하는 거네. 뭐일 때? 다항함수일 때는. 이렇게 됐지? 다시 가볼까? 어렵나? 어려우면 안 되는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갑니다. 다시 출발. 531번. fx 함수가 있는데요. 531번. 문제까지는 풀고 끝날 거야. 증강까지는.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fx가. 3분의 1, x3승에다가, x3승에다가, 플러스 ax 제곱에다가, 더하기 3a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다.
얘가 x에다 뭘 넣었을 때도 항상 증가한 함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오케이. 증감을 따지기 위해서는 fx가 아니라 프라임 함수로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 f 프라임 x는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3a 더하기 4라고 프라임 함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fx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굴러긴 f 프라임 x가 1번 이렇게 생기면 증가하는 거네. 다 양수거든. 근데 요거 말고도 어떻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겨도 한 지점에선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0으로 수렴하지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는 고로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거나 또는 중근을 가질 때까지 허용되어 얘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d가 또는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어렵지 않지? 민정아, 이거 증가하는 거 맞아?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지? 이것도 증가하는 거지? 그렇지? 잘 보고 확인하십시오.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이형 3번. 갑니다. 가! 이형 3번. 야, 이게 어렵네. 그럼 니은 어려워? 안 되는데. 갑니다. 537번. 가볼게요. fx 함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뭐 이거다. 몰라. fx 함수가 있는데 이 fx 함수는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근데 1하고 2 사이에서는 증가를 하고 싶으면 다른 데 봐 필요 없어.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증감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프라임 함수야. 요거 안 해. 그래서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a인데 요 범위 내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습니다. 요거지, 그치? 그럼 여긴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생겼지? 위로 엎어져 있고 대칭축의 위치만 잡으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라고 해서 x가 얼마야? 3분의 1일 때다. 이렇게? 근데 1부터 2까지야. x값이 1일 때부터 x값이 2일 때까지 봤을 때 요 사이에서 증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다 양수거나 아니면은 여기 끝에 0이 하나 껴있어도 증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요 값이 0이거나 이렇게 0이거나 또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0이어도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위에 떠 있어도 양수여도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럼 뭐만 조사하면 된다고? f'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증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프라임에 대한 부호만 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이거는 믿고 한번 쭉 가볼게요. 여기 542번 가자. 수연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얘는 그래프가 f'x야 fx가 아니라 f'x다. 수연아,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감소한다. 맞아요? 아니야. 마이너스 2일 때 이전에 양수였다 음수로 부호가 바뀐 거지. 프라임 그래프는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여서, 그치? 표정이 다들 써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자꾸 저 창백한 웃음 애써 웃고 있지만 창백한 저 표정 걱정이 돼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는 f'x f'x 이렇게 맞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무한대, 여기까지는 증가지. 그치 민정아? 그치? 그게 감소야.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감소 말도 안 되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냐? 증가해요? 아니야. 왜?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잖아. 그치? fx는. 다시 민정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감소하냐? 증가하냐? 0이 여기 있어요.
증가다. 그래서 3번도 잘못했습니다. 4번 민정아 0부터 1까지는 증가하냐? 옳지 잘하네. fx는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하냐? 됐네. 그래서 숙제는 544번까지입니다.